자, 이제 미분의 활용 두 번째. 심화입니다. 그러면 킬러 문제 낼 때 어떤 걸 낼 거야? 그럼 대놓고 이걸 내겠다고 선전포고 하는 거예요. 알았니?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 최대 최소예요. 최대 최소. 그러면 최대 최소라는 것의 목적은 뭐냐면 제일 큰 값이 뭐냐, 제일 낮은 값이 뭐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풀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딱 하나예요. 가장 중요한 건 포인트가 뭐지? 라고 하면 첫 번째는 함수식이 있어야 돼요. 함수식을 반드시 구하셔야 돼요.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낼 때는 최고차수를 알려준 다항함수 주든지 뭐뭐를 GT라고 하는 문장을 주든지 아니면 X의 관계식을 반드시 줍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문제를 구성할 방법이 없어요. 알았습니까? 그럼 함수식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드시 제한 범위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한 범위를 꼭 반드시 찾아내라. 그럼 시험 문제가 좀 어렵게 내볼까 하면은 이거를 주고 제한 범위를 감추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봤는데 최최소 나왔네? 근데 뭐가 없어? 제한 범위가 없어. 그럼 무조건 뭐 해야 돼? 제한 범위를 찾아야만 풀 수 있구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둘 다 빠졌다? 그러면 둘 다 뭐 해야 돼요? 함수식도 찾아야 되고 제한 범위를 찾아야겠구나. 그러니까 뭐가 빠져 있는지를 알아야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갖춰지고 나면 우리는 문제를 풀 때 딱 한 가지 마인드예요. 첫 번째, 함수 fx에 y는 fx의 기본적인 그래프 개형을 아셔야 돼요. 그럼 내가 A에서 B까지 하는데 이 A에 비해서 어떻게 유동치는지 모르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f'x의 식 구한 후 f'x의 그래프 그린다. 그래서 부호를 판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식을 구해야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요.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는 목적이 뭐야 하면은 바로 부호를 판정하기 위해서다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한 범위를 반드시 입력하세요. 제한 범위 입력하기. 상대방이 원하는 최대값, 최소값을 구한다. 자,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문제를 만들 때는 철저하게 이거에 입각한 문제 풀이가 구성이 됩니다. 말뜻 이해했어요? 만약에 이걸 깡그리 무시했다? 그럼 문제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린 경우의 수가 몇 가지라 했어요? 그림 그린 방법이 7가지. 구간이 갈라진 함수, 절대값 함수, 함수에 대한 부호 판정, 두 함수의 대소 비교. 대소 비교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바로 극대 극소, 최대 최소. 떨어지면 무조건 뭐해라? 그래프 그리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야? 부등식 나오는 컨셉들. 함수식 이퀄 부등식이 떴다. 그럼 반드시 뭐해라? 그래프 그려라. 대신에 부등식이 나오는 컨셉은 싹 다 뭐해라? 영역 표시를 꼭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야 상관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고, 그 다음 과정에 알려준 게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두 함수의 교점의 개수. 그 지난 우리가 지수로감사 상함수 할 때도 교점의 개수 뜨면 전부 다 그린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거를 더 인식하지 못하면 절대 킬러 문제는 못 풉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이 주기대칭이다. 그거 뜨면 무조건 그린다. 알겠죠? 자, 그 내용들을 포함하는 게 지금 이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정식과 부등식이 나와요. 방정식과 부등식 나올 때는 딱 한 가지 원칙만 세우시면 돼요. 이건 나중에 지수로그 함수 할 때도 실근의 개수 나올 때도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이때는 반드시 뭐하냐? 지켜야 될 것은, 중요 포인트는 미정계수를 혼자 둔다. 이게 설명해줘요. 미정계수를 뭐한다? 혼자 둔다.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상대방의 식을 좀 더 노골적으로 보여주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x의 3승 마이너스 k의 마이너스의 3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마이너스 k가 0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면 현재 이것의 실근의 개수가 1개일 때, 2개일 때, 3개일 때 언급될 거예요. 그럼 여기 식이 다 존재하죠. 근데 여기 미정계수 보여 안 보여? 이 미정계수를 혼자 두라는 얘기예요. x3승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는 k 이렇게 혼자 두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식의 구조가 하나는 뭐가 된다? fx equal k가 되는 겁니다. 이게 상수가. 그러면 이때 우리는 뭐 한다? y는 fx의 그래프를 그리십시오. fx의 그래프 그리기. 왜냐? 여기는 뭐가 없다? 미정계수가 없다. 그럼 그래프 자체가 뭐야? 고정돼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것이 바로 기준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일단 흔들리지 않고 가만히 있어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두 번째 y equal k를 현재 있던 y equal k를 y는 fx와 뭐 한다? 비교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현재 y equal k를 y는 fx와 비교하기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는 절대로 뭐 한다? 식으로 푸는 게 아니고 그래프를 그린 후 눈으로 푸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럼 다자수 학생들이 여기서 헤매는 가장 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식으로 풀려고 하기 때문에. 절대 식으로 풀면 안 되고 그래프를 반드시 그려야 됩니다. 그래프 비교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럼 만약에 이렇게 그래프를 이렇게 바꿨어. 마찬가지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 그래프 그린 후 이 K값하고 뭐 하면 돼? 대수 비교 따져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냥 푼다가 아니고 미정계수를 혼자 둔다. 이 점을 꼭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만 푸시면 여기는 예외 없이 싹 다 빠질 수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특강에 있는 그래프를 그리는 7가지 경우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적용할 거냐 말 거냐의 컨셉 차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위치 속도 과학도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이 매핑을 하게 되면 적분 때는 안 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니면 적분을 하더라도 조금 살짝 줄일 텐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배경이 뭐야? 설명해 줘요. 배경이 뭐야? 상대방이 배경을 주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나한테 위치 함수를 줘요. 그 위치 함수 준다는 건 그걸 가지고 뭐 하겠다? 미분을 해서 속도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현재 이것의 과정은 바로 뭐다? 미분이다. 그래서 나는 뭐 한다? 속도 함수를 구할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속도 함수를 줬어. 라고 하는 것은 다시 나는 거꾸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적분해서 어디로 갈 거다? 위치로 돌아갈 거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물론 사설 문제집이나 사설 모의사 보면 속도 함수 주고서 가속도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근데 사실 그런 거는 수능처럼 이제 큰 거대한 메이저 시험을 칠 때는 그런 장난을 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나한테 줄 때 설정 자체가 위치 함수야? 속도 함수야? 따라서 벌써 문제가 미분하려고 하는 거냐, 적분하려고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리고 상대방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건 이게 배경이고,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지? 하면은 중요 포인트는 바로 시간입니다. 바로 시간 t. 이 함수들은 전부 다 뭐에 관한 함수야? 하면은 시간에 관한 함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값을 넣어야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t가 3일 때 그래 버리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미분했어. 속도가 3일 때 얼마야? 그럼 3 넣으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 그렇게 낼 리가 없잖아요. 시간을 준다는 건 매우 쉽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뭐 할 거야? 시간을 감출 거예요. 그러면 시간을 감추면 우리 뭐 해야 돼? 시간을 찾겠다가 돼야 돼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현재 시간 t 찾기 또는 구하기, 요게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라는 걸 잊지 마세요. 미분과 적분의 공통적인 이야기예요. 오케이? 그러면 시간 t를 감출 때 가장 많이 쓰는 말은 뭘까? 바로 운동 방향이 바뀔 때예요.
그래서 그때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바로 운동 방향 바뀔 때 이게 되는 거예요. 운동 방향이 바뀔 때. 그러면 운동 방향 바뀔 때 이걸 뭐야? 이걸 통해서 뭐 하겠다? 시간 찾아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건 뭐야? 진행 방향이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VT의 부호 바뀜이 생겨야 한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호 바뀜이 있을 때를 찾아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부호가 바뀐다는 것의 의미는 뭐야? 반드시 0을 고쳐야겠죠. 0을 거쳐야겠죠. 근데 0이라고 해서 항상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운동만 바뀌는 건 아니에요. 앞뒤의 부호가 바뀌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럴 때는 반드시 중요한 게 뭐야? VT의 그래프 필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가장 노골적으로 내는 게 VT 그래프 가져와 라고 하는 게 바로 누구 함수야? 위치 함수에서 미분 함수. 그리고 속도를 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접근하고 싶어요? 그때도 반드시 이거 그래프 그려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 속도, 각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함수가 누굴까 하면은 단언컨대 속도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뭐 해야 돼? 그림을 그려서 부호 바뀐 현상을 찾아내라 이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현재 설정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인식하시고 그래야 미분인지 적분인지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미축도 각도를 풀고자 하는 모든 학생들은 싹 다 뭐한다? 시간의 값을 정해주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만약에 시간값을 준다는 건 그냥 공짜로 주겠다는 얘기고 상대방이 시간을 안 줬네 라고 하면 뭐뭐 할 때 라고 하는 문장이 바로 뭐야? 시간 t를 구할 수 있는 소스를 주는 겁니다. 선 시간 구하기 후 구하는 값 얻기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미분 적분 싹 다 맞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칠판 정리 후 바로 연결해서 이제부터 후반부 마지막 문제풀이 시작합니다.